오늘 아시아 증시 키워드는 사상 최고치와 숨고르기입니다. 온도 차이가 분명한 모습인데요. 우선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한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일본은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죠. 니케이 지수가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4,000포인트를 넘어선 데 성공한 건데요. 간밤 미국의 기술 중풍도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정책 기대감이 훨씬 더 큰 모습입니다. 이시바 총리 사임으로 새로 들어설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 초반에 튀어나갔던 니케이 지수 장 초반에는요. 오늘 장 초반에 44,185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지수는 강보합권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장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테마를 체크해보시면요. 오늘은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걸 고스란히 소화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일본 반도체주를 추종하는 ETF, 플러스 일본 반도체 소부장 52주 수익률을 체크해보시면요. 가장 최근에 급등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2주 수익률 1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상 최고치의 주인공은 바로 대만 거래소입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숨 고를 새 없이 또 한 번 더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증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 증시와 다르게 계속해서 오후에도 견조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TSMC, 폭스콘 같은 대형주가 부진했지만 중소형 인기주들이 끌어주면서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역시도 탄력은 대단하죠. 일본 증시 마찬가지로 미금리 인하 기대감도 크고요. 오늘 대만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탄력이 견조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서성이는 각권지수, 이 시각 현재 24,8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난 8월 기준 세계 증시 내 상승률 1위를 보여줬던 베트남 증시는 이 시각 현재 차익 실현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일시적 조정이란 분석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 거래가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이 주가 다지기 중이라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긍정적 미래를 점쳤습니다. VN-지수 3거래일 연속 급락한 가운데 오후장에서는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는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624선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흥국 증시 조정 국면에서 회복 국면에서 한바탕 좀 조정을 겪었던 인도 증시 지금 이 회복 국면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환입니다. 네, 인도 증시 9월 들어서는 다소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미국 관세 우려를 좀 이제 덮으면서 최근에 이제 GST 세제 감제에 대한 기대가 소폭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9월 1일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초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증시 부진으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자동차 소비재 중심의 이제 세제 감세 기대감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이제 지수가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 수요 기대 그리고 세제 개편 기대 속에서 이제 점차 지수가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소비재 관련 중에서는 이제 자동차 섹터 강세 그리고 IT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 좀 혼조세를 거두면서 상승을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전히 세제 감면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에 힘입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 모멘텀이 시장 안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수 중심 업종으로 이제 긍정적인 환경이 좀 꾸려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외국인 자금 흐름 그리고 글로벌 변수는 여전히 경계 대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인도 주식시장의 핵심 방향은 이제 소비자 수요 회복과 정책 대응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를 좀 세게 맞아서 그런지 확실히 일본이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는 다소 좀 흐름이 미약한 모습입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GDP가 최대 0.6%포인트가 증발할 거다.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고문 이렇게 밝혔는데 성장 전망을 좀 더 낮춰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뭐 최근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인도 재무부 수석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경제 고문인 아난타 나게스와라는 분이 인도 GDP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같은 충격 예측에도 불구하고 뭐 인도 정부 포함해서 인도 내에서는 이제 올해 GDP 목표치를 6.3에서 6.8%로 잡고 있습니다. 이 해당 수치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 뭐 대내외적으로는 향후 인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우려스러운 시각보다는 인도 내부적에서는 뭐 다소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그 배경으로는 인도 현지 내에서 내수 중심 구조가 좀 튼튼하다 보니 경제 전체로 보기에는 좀 분산된 충격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수출 민감 산업 그리고 섬유 보석과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이 좀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GDP 대비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인도 내에서는 이보다 좀 더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최근에 인도 정부가 발표했던 이제 세제 감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이런 이제 그 GDP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대응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GST 감세를 통한 민간 소비를 좀 진작을 시키고 수출 업체 대상 현금 지원 등 패키지를 좀 검토 중에 있는 것들이 뭐 시장 다변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 전략을 좀 더불어서 강화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GDP 인하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미국의 관세 충격적인 부분이 실질적인 리스크인 것은 분명한데요. 인도 정부는 이런 이제 내수 강화와 정책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좀 상쇄하라는 전략적 접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단기 실질적인 충격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성장 목표 자체는 어느 정도는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이제 인도 모디 총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양국과에 대한 관계에 큰 문제 없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트위터라든지 이쪽에서 좀 밝히면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상에 좀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좀 더 GDP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였습니다.